네, 2부 강의를 맡게 된 김은총입니다. 2부 강의에서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뭐 아마존, 나이키, 페이스북, 루이비통, 샤넬 등등 대표적인 브랜드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매력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매력적인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가 뭔가 성장하기 위해서 울트라 브랜드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좀 전개를 한다고 해요. 목표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들의 고객들이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표 고객, 그리고 어떤 게 불편한지, 그래서 우리의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한 명의 페르소나를 한번 정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성별, 연령, 사는 지역, 소득, 학력, 직업,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외식 스타일, 선호 매체, 제품의 구매 이유. 예시를 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넷플릭스를 자주 보는 20대 여성, 회사를 다니는 20대 여성, 서울, 이렇게 계속해서 한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이, 이 사람이, 이 페르소나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품의 가치 또는 강점이 무엇인지, 이게 딱딱딱 떨어져야 이 컨텐츠가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가 먹힐 수 있다.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현재 느끼는 불편함을 왜 집중해야 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뜻, 홈 트레이닝 수요가 증가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식이 어려워진다는 배달, 배송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가령 제가 컨텐츠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활동이 어려워지니까 내부적으로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수요가 증가를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홈트레이닝 그 영상이라든지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더 빠르게 SNS상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공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외식이 어려워지니까, 밖에서 사 먹는 게 어려워지니까 배달 배송이 증가. 그러니까 업계가 엄청나게 호황인 거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따른 실질적인 해결 방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메이크를 한다면, 컨텐츠를 잘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타겟, 업의 본질, 그 다음에 고객 경험상 문제점, 실질적인 방안, 전율을 일으킬 컨셉, 그들이 어떻게 느낄 거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고, 우리가 누구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똑같은 컨텐츠를 만들어도 예를 들어서 홈 트레이닝이 너무 많으니까 홈 트레이닝을 주제로 해서 컨텐츠로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경쟁을 한다면 우리는 목표 타겟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낼까? 그걸 고민을 한다는 거죠. 홈 트레이닝을 예시를 들면 나는 누구인데, 예를 들어서 나는 헬스 트레이너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영상으로 담아서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내가 누구고 오늘 뭘 할 거고 어떠한 도움이 될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얘기가 되네? 라고 하면 이제 구매가 되는 거예요.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는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SNS 중독이라고 불리우죠. 예,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자기의 뭔가 메시지를 과도하게 많이 던져요. 과도하게. 네. 일단은 혁신의 아이콘이긴 합니다. 예,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서의 뭔가 제시를 많이 하는 걸 유명하죠. 예. 뭐 화성 갈 겁니다. 이런 것도요. 또는 이런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트럭도 만들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론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좋아하는 분들 대다수는, 되게 뭐랄까요, 혁신을 주도한다? 예. 뭔가 인스파이어,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 라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굉장히 빠르게 속도로 빠르게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900불을 넘어서면서 다시 1000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 그래서 사람들은 테슬라 매직, 테슬라 매직이라고. 고객 관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가 뭐 좀 비싸긴 한데 정부 지원금 받으면 합리적인 가격대로 구매가 가능해요. 뭐 성능이 우수한다고 하는데 성능입니다. 성능 빠르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되게 빠른데 되게 그 테슬라가 컴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업데이트를 매주 하면서 뭔가 다양한 볼거리라든지 다양한 편의사항을 개선해 줍니다. 그리고 멀리 가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아예 바꿔버렸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또는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등이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서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고, 고객 관점에서는 불편한 상황을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개선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소셜 미션입니다. 환경 이슈를 직접적으로 해결하죠. 매번 얘기합니다. 매번 피칭 때 이산화탄소 줄여야 된다. 테슬라는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혁신을 주도하는데 이렇게 환경적인 이슈를,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어? 매력적인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테슬라 가치도 쫙 올라가. 어마어마하죠. 뭐 신기한 거 엄청 많이 만들어냅니다. 계속 만들어낼 거라고 해요. 사이버 트럭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딱 봤을 때 자동차라고 느끼는 것보다 혁신이다. 세상을 이끌어 나간다. 세상의 변화의 중심이다. 이렇게. 그리고 환경을 생각한다. 뭔가 소셜 미션도 계속 생각하고. 자동차보다도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마감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매를 해 나간다는 거죠. 유저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소랄시티, 뭔가 하이퍼루프, 그 다음에 스페이스 X까지.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테슬라만 생각해도, 일론 머스크만 생각해도, 진짜 다른 사람이 만든 제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애플 생각해보시면, 스티브 잡스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뭔가 아이폰이 생각나고, 이런 개념인 거죠. 혁신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진짜 피칭도 엄청 많이 하고 SNS에서 계속해서 그 업로드를 합니다. 자기의 행보라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가치 전달을 계속해요. 소통을 엄청 합니다. 특히 트위터에서 계속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들 컨텐츠 프로바이드하고,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어요. 다 해요. 프로블럼, 솔루션,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그래서 이게 스토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강력한 컨텐츠가 된다. 너가 어떠한 불편함을 느껴서 내가 오늘 뭐를 만들었어. 근데 난 누구누구고 이거 정말 잘해. 요게 핵심인 거. 거기에 플러스 가치. 내가 이걸 왜 하게 됐냐면, 까지 되면 완성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이든지 페이스북이든지 유튜브에 프로바이드,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유저들이 그걸 보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 즉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렵지 않아요. 팔로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예. 되게 심플합니다. 예. 심플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명확하게 주고, 그리고 그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의, 기획자의, 대표의 가치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그렇게 형성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고, 그게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아까 링티 소개했는데요. 링티를 제가 이제 왜 가져왔냐면, 매력적인 인트로,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인해서 엄청난 성공을 얻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초창기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링티가 처음 출시가 됐어요. 스토리를 좀 보십시오. 정신없는 오전, 점심을 먹어도 힘없는 오후, 퇴근만 기다리는 힘든 저녁. 네. 딱 봤을 때 뭔가 메시지, 나 힘이 좋았는데, 오늘 개운했는데, 딱 저것만 보면 뭔가 좀 피곤해지고 뭔가 더 필요한. 네. 이분들이 이제 만든 것은 마시는 링거, 피로회복제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피곤할 때 링거 한 번 맞으면 피로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좀 거기서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름부터. 그래서 링티, 마시는 피로회복제. 그래서 이것을 왜 만들었냐? 이분들이 그 3명의 의사로 만들었는, 의무관이셨는데, 의사죠. 훈련 때 병사들이나 장교들이 이제 쓰러졌대요. 근데 거기선 그 링거를 맺힐 수는 없으니까 직접적인 조치가 어렵다는 거죠. 물리적인 영향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우리 장교들이, 우리 간부들이 뭔가 즉각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개선된 제품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 두 장표만 봐도 뭔가 와닿으잖아요.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매력적인 해결,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 기획 의도를 밝히고, 예. 뭐 어떠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요, 어떻게 해서 좋고요, 이거 쭉 나오는 겁니다. 예. 예. 우리가 만들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이분들인데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쫙 됐어요. 그래서 마시는 링거의 제조업체에 링거 워터 지분을 인수했다. 예, 위에 누가? 퓨처스 드림 네트워크스가 인수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매각된 겁니다. 부분적으로. 아시죠? 링티. 2017년도에 나왔는데 2019년도에 팔렸어요. 저는 물론 제품의 퀄리티도 좋고 다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좋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그 출발점, 시작했었던 첫 프로젝트, 아까 보여드렸던 게 첫 프로젝트인데 거기서부터 이미 성공적으로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고 후원으로 이어졌고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스토리텔링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위인 프로젝트는 슬로건이 잊혀져가는 영웅들, 잊혀져가는 우리들의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게 하겠다 라는 슬로건으로 뭐 홍보 영상, 전시, 뭐 홈쇼핑 등등 다 똑같은 뭔가 흐름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죄송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위인 프로젝트의 다양한 컨텐츠들은 똑같은 브랜드, 가치를 담아서 전달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함에 따라서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잊혀져가는 독립운동가들 기억하고 싶습니다. 오늘 안중근입니다. 안중근 의사입니다. 오늘 백범 김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저도 스터디를 했고 저도 애플과 테슬라의 그 전략을 봐서 똑같이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
기획자인 내가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을까? 집요하게 전달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SNS도 올리고요, 유튜브도 했고요. 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스토리로 5년간 진행을 했어요. 네. 그리고 2,400명 이상 후원자가 생겼고요. 누적 매출이 3억 원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어떻다고요? 네. 이 브랜드 스토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 그다음에 아디다스, 테슬라, 막 너무 어마어마한 회사인 거잖아요. 너무 어마어마.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과 비슷한 저의 프로젝트. 네. 5년간 진행한 저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뭔가 해볼만 하겠는데? 네.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같은 스탠스로, 같은 메시지로, 기획자의 가치를 담은 스토리로 계속해서 프로바이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제품에 초점을 맞출 때가 더 쉬울 때가 많아요. 할 말이 많으니까. 네. 근데 저는 제품도 제품이지만 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가 누군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뭔가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가 매력적이어서, 이 사람이 매력적이어서, 이 회사가 매력적이어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여러분들의 회사는 어떠한 슬로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떠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까?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지금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은 SNS에 다 올렸던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속 올라갔던 겁니다. 가치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고요,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요. 네.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또 진행합니다. 계속. 그랬더니 후원자들이 계속 쌓이고 매출은 늘어나고 이랬다는 거죠. 저도 경험을 하는 거죠. 조금 와닿나요? 네. SNS 마케팅을 잘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 되게 심플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본인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스토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떻게 보면 요약입니다. 요점 정리. 스토리에 컨빅션, 신념, 밸류, 가치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퀄리티, 제품 또는 서비스의 퀄리티. 그렇게 확보된 고객들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리, 소통하는 거죠. 네. SNS 마케팅은 컨텐츠, 매력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타겟팅을 정하고 거기에 유료 광고를 또는 광고를 안 해도 컨텐츠만 매력적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유튜버에서 피식대학, 네. 피식대학 올해 초만 해도 20만 명, 30만 명 팔로워요. 지금 130만 명 넘어가죠. 네. 엄청난 성장, 130만 명입니다. 네. 다양한 컨텐츠가 쏟아져왔죠. 뭐 한사랑 산악회라든지, 네. 되게 재밌는 컨텐츠. 그 사람들이 뭐 광고를 했습니까? 유튜브 광고를 했습니까? 아니죠. 네. 가지고 있는 풀에서,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한테 뭔가 보여줬을 때 팔로워를 누리지 않아도, 팬이 아니었는데도 정말 재밌고 웃기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컨텐츠에 사람들이 매료가 돼서 팔로우,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료, 돈을 쓰는 거에 매료가 되면 안 됩니다. 매몰되면 안 됩니다. 돈이 있으면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레드불, 네. 마케팅 비용의 3분의 1을 쓴다고 했죠. 컨텐츠 제작하는데. 네. 넷플릭스,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쓰죠.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를 하는데 똑같은 맥락이에요. 네.
리딩 컴퍼니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제품 하나 팔고 이 서비스 하나 팔고 절대 안 할 거다 하면 상관없어요. 회사 브랜드 스토리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날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내가 꿈꾸는 회사,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가치를 담은 일을 1년, 3년, 10년 계속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품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브랜드 스토리, 가치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저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총이었습니다.